우리 국민 라디오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조합원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와 팟빵이 공동기획한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일부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이번 6사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이 11.49%로 최종 집계가 됐죠. 전국에서 474만 4,200여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2010년에 54.5%에 불과했던 투표율, 이번에는 큰 폭의 상승세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의 여파가 다른 이슈들을 압도했던 이번 선거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한데요. 접전을 벌이는 후보들의 지지율도 여론조사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발표 때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도입된 것도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용광로 같은 민심이 어느 당과 어느 후보에 쏠릴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라디오는 저녁 6시까지 투표율을 높이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부정선거 흐름을 감시하기 위한 특별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일부 이 시간에는 김성수 평론가와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짚어보고요. 투표소 현장도 연결합니다. 그리고 뉴스 분석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팟빵 게시판에 남기고 싶은 의견과 정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틈틈이 소개해드리죠.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일부, 먼저 최혜윤 PD가 6사 지방선거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만용 경기교육감 후보가 6사 지방선거일을 하루 앞둔 어제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고 조전혁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한 후보는 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했으나 성과가 없었다며 조 후보가 좌편향된 경기교육을 바르게 지켜주고 제 꿈을 대신 이뤄줄 것으로 믿고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문용린 후보가 고승덕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문 후보 캠프는 고 후보가 딸이 글을 올리게 된 배경에 문 후보 측의 공작 정치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고 후보를 어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6사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주도당과 도지사, 도의원, 교육 후보들은 지지를 호소하며 마지막 표심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후보들은 어제 저녁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49제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인근 시청 대학로 주변 등지에서 마지막 선거운동을 벌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어젯밤 9시부터 11시까지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인접한 서울 청계광장과 종각에서 각각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도전자인 정 후보 쪽은 박원순 아웃을, 수성을 해야 하는 박 후보 쪽은 투표 참여를 외치며 각각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에서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모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장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허위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직접 작성해 지인 등 12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어제 화재 참사에 관한 효사랑 요양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사문 이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도주를 우려해 긴급 체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에버랜드는 어제 이사회를 열어 내년 1분기에 상장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는 이날 중 주관 회사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공모 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룹 경영권의 3세 승계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지침을 내놨습니다.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보면 200만 원 이상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됩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지방은 새벽까지 비가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경상남북도와 제주도는 가끔 비가 오다가 낮에 그치겠고 강원 남부 동해안에는 늦은 밤 한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 간추린 뉴스 최혜윤이었습니다. 투표하세요. 세상은 바뀝니다. 투표하세요. 행복을 느껴봐요. 국민 라디오 투개표 특별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손으로 국민라디오 팟빵 공동기획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제1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6.4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어김없이 우렁찬 목소리 좋습니다. 자, 먼저 그 전국 투표 단위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전 투표율이 이제 10%를 넘었단 말이죠. 예. 투표율이 상당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방선거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원래 야당 측에서 예상했던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10%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 10%를 넘어서면 야당한테 유리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2%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20대 이하가 그러니까 29세 이하라고 봐야 되겠죠. 예. 29세 이하가 무려 15.9% 그러니까 16%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60대가 12.3% 이렇게 되고요. 예. 그리고 40대가 상대적으로 9.44, 9.6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반해서 예. 60대는 다 11%를 넘었죠. 예. 그래서 흥미로운 그런 분석들이 가능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분석이 가능해서 예. 평론가들마다 다 비슷하게 이렇게 사실 평론가들도 책임지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이연령, 비연령의 분석들을 하는데 확실한 건 있습니다. 어떤 일단 건가요? 투표율은 올라갈 것이다. 네. 12% 정도가 사전에 투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투표 일수를 늘린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20대의 투표가 상당히 높았는데 여기에는 이제 허수가 좀 들어가 있죠. 예. 제가 허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직업적인 특성상 그리고 정서적인 특성상 그리고 정보의 어떤 우위 이런 것들 때문에 20대들은 상대적으로 사전투표에 가기가 쉬웠다. 쉽게 말해서 경찰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사전투표 대상이잖아요. 예, 예. 예전에 부재자 투표를 하면 항상 또 그래서 20대가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 황금 같은 연휴를 투표 때문에 중간에 찍고 이럴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표는 투표대로 또 예. 쉬는 건 쉬는 거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찍 투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20대의 분노의 표심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투표율을 높이는 데는 기여했지만 이것만 갖고 유불리를 논할 수는 없다. 그리고 5, 60대들이 많이 투표했다. 이거는 사실은 사전투표에서 5, 60대가 많이 투표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예, 이분들은 이미 투표에 어떤 관성이 붙어 있는 분들이에요. 투표할 사람들 미리 다 정해놓고 있는데 그게 일주일 전에 투표하나 당장 그날 투표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찍을 사람 찍으려고 그냥 작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찍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보수층의 어떤 투표적 성향들이 높겠죠. 사전투표를 하면. 그래서 항상 예전에 부재자 투표를 하면 보수층이 높게 나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굉장히 현격하게 30, 40대가 낫다는 거죠. 예. 앵그리맘, 앵그리 데디, 예. 그들이 심판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40대의 향배를 특히나 40대 여성의 향배를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예. 왜 이들이 사전투표율이 낮았을까? 이분들은 끝까지 지켜보고 제대로 찍으려는, 다시 말해서 가슴은 지금 불타오르지만 네. 이성적인 냉철한 그런 판단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투표가 항상 일주일 남겨놓고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엄청난 그런 정보들이 투척되기도 하고 그래서 혼탁스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고승덕 교육감 후보의 딸의 폭로 이런 것들도 일주일을 남짓을 앞두고 터져 나온 그런 엄청난 변수였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통합진보당 후보의 사퇴 몇몇 지역구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도 정말 눈물을 머금은 네. 뼈아픈 그런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라고 봐야 되는데 예.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사전에 투표를 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옳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들을 통해서 유불리를 논하기보다는 총 투표율이 몇 %대 이상이 되는가가 오히려 더 유불리를 논할 때 필요한 지표가 아닐까. 그러면 김평론가님께서는 이번에 전체 투표율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고, 또 제가 존경하는 이강윤 선배님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대략 한 63%, 4%, 요 정도 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전투표 영향이 많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게 그렇죠. 된다면은? 지금까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선거에서도 55%, 58%, 요 정도의 그 투표를 보였다고 한다면 예. 60%가 넘어갈 수 있었던 거는 사전투표의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죠. 적게는 한 3, 4%, 많게는 7, 8%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이 50%에 그쳤는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투표율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특히나 이번에 확실하게 심판을 해보자 이런 네. 생각들이 아직 덜 결집했거든요. 보수층들의 표는 이미 다 결집돼 있습니다. 이게 예. 무서운 건데 특히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그 결집세가 정말 눈에 띄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많이 특히나 야권의 숨은 표가 밖으로 나오느냐, 또 무당층 내에서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돼 이렇게 예.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투표율이 결정됩니다. 저도 오늘 출근하는데 새벽이어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투표를 꼭 해야겠다고. 그래서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하셨어요? 그랬는데 나는 원래 투표를 안 하던 사람이다. 근데 요즘에 시국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부정부패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든 투표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투표율이 60%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유불리가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60% 이하면은 여권이 유리한 그런 결과들이 나올 거고요. 왜냐하면 대혼전 상황이거든요. 그 대혼전 상황에서는 정말 0.56% 이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당락을 결정하고 그것 때문에 그 정도 투표율이 나온다면 한 50한 7, 8% 이렇게 나온다면은 네. 사방의 투표구에서 표 갖고 개표 다시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확실하게 60%대를 넘겨서 60한 3, 4% 이렇게 나와주지 않으면 박빙의 그런 어떤 상황들을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큰 게 세월호 참사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앞서 좀 얘기는 했지만, 이런 대형 이슈들로 인한 적극적인 표심 분출 가능성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세월호 참사가 딱 터지면서,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는 분노들이 들끓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것을 투표로서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로 결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은 처음에는 찾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예. 투표 얘기를 꺼내기조차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야에서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미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상 초유의 여야 합의하에 지방선거를 미루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했었는데 여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거의 원사이드한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전체를 70%를 석권하느냐 80%를 석권하느냐 뭐 전라도 지역만 빼놓고 전부 여권에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 지점이었기 때문에 예. 여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만을 했죠. 그래서 설마 또 그 대통령 열심히 그야말로 선거의 여왕답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진도 팽목항에 가서 사진 찍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적재적소에서 다마 투척하고 눈물 투척하고 안대희 투척하고 하면서 여권에 유리한 국면을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스킬을 다 보여줬어요. 예. 그런 스킬들로 얼마든지 민심을 왜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심상치 않았죠. 점차 그런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특히나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의 이건 어떻게 보면 놀라운 상황에 대한 직시력.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조심스럽게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종편에서 단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명구스럽지만 예. 세월호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마음이 달래지지 않으면 여권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다. 왜냐? 놀라운 행동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행동력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사실 범야권의 행동력은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 그리고 이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 어떤 지원의 세력들은 단일한 그런 모습들을 흐트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행보를 이어왔고 그런 행보들이 결집을 이끌어내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투표율은 특히나 심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투표율들이 상당히 높을 그런 상황인데, 예. 근데 이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그 여권에서 일주일 정도를 남기고 특별한 작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죠. 그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 내정자가 국무총리 내정자가 사퇴를 한 시점서부터 들어갑니다. 그 시점 어림서부터 뭐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그렇죠. 또 그 안대희 총리를 이렇게 그 정관예우로 몰아갔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면서 정부가 지금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식의 인상들을 주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그렇죠. 보수 보수 언론들은 완전히 똘똘 뭉쳐서 지금 뭐 종북 좌파 세력들이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흑색선전까지 나오고 최종적으로 보니까 뭐 온갖 특히나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도 그런 문자들을 받았는데 아마 제가 어떤 성향인지 잘 모르시고 종편에 자주 나오니까 자기 편이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셔서 그렇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 정말 눈 뜨고 읽을 수 없는 그런 흑색 선전들이 난무하는 그런 문자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여론조사가 공표되지 못하는 그런 시점 어림서부터는 예. 보수층의 표들이 아주 단단한 결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장인께서도 나는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창피했는데 근데 그래서 경론을 벌였어요. 경론을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미 표심이 보수층도 결집을 했고 예. 그리고 뭔가 바꿔보자. 이제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하는 분들도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투표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보수층을 자극하는 이제 말들을 많이 해왔던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 또 어떻게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이번 선거의 캐스팅 보드가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될 거라는 그 표심이 될 것이라는 그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까지의 선거 승패를 결정짓는 표심이 40대였다면 이번 선거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뭐 이분들은 생떼 같은 자식들을 눈뜨고 잃을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의 마음에 감정이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예. 노력들을
하려고 할 텐데요. 예. 그런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표심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좀 말씀해 주셨지만은 또 하나의 변수가 그 29일 전에 조사돼서 발표된 여론조사에는 그 안대희 전 대법관의 낙마라는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결과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안 전 대법관의 사퇴가 여론에 어떻게 작용했을지가 조사가 안 됐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게 맞는 말인데요. 실제로 그 안 전 대법관의 사퇴 이후에 아주 눈에 띄게 보수층들이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야권의 그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그 움직임들을 민감하게 포착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했던 것의 내용들을 다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수층은 제가 우리 장인어른 말씀드렸듯이 네. 단단하게 결집하고 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뭔가 좀 이제 그 바꿀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 채찍질이 이번 선거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좀 안일하게 대응했던 야권들은 막판에 정말 그야말로 불똥이 떨어진 것이죠. 예. 그런데 막판에도 뚜렷한 어떤 대책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지금 선거의 국면을 세월호가 주도해가는 과정 속에서 거저 얻어먹기만 잘해도 예. 실제로 선거의 승리를 얘기할 수 있었던 야권의 입장에서는 막판에 이 일주일의 어떤 그 무능력함 이게 결과적으로는 혼전양성으로 몰아가게끔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누리당은 보세요. 그 지금 선거의 귀재 실제로 대선에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조동원 그 전략부장이죠. 이분이 그 새누리당의 빨간색을 가져가게끔 했고 예. 그 당명의 변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긍정적인 어떤 통합의 메시지를 꾸준히 부여하려고 하면서 또 여성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선거의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예. 다시 돌아왔거든요. 예. 돌아와서 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광화문 광장에서 108배를 하면서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이 표 구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지만 비아냥거린다고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실제로 그 이미지들이 계속적으로 SNS를 통해서 노출되고 있고 TV를 통해서도 노출됐을 때 예.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사실은 어제 MBC의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예. 옆에서 맞불 시위하는 사람들은 다 빼고 사진을 찍어서 딱 그 사람들만 내보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언론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예. 또 그 부분에 대한 뚜렷한 타겟책들을 마련해서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모습들은 시민들이 보였지 야권에 보이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 뭐 여야 접전지로 보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선거 날이 다가오면서 말이죠. 우리 김평론가님께서는 어느 지역을 최대 박빙 지역으로 꼽으시겠습니까? 글쎄요. 박빙 지역은 그 경북, 경남 그리고 뭐 울산 뭐 그리고 전북, 전남 이 정도 제주 이 정도를 빼놓고는 한 6군데 정도를 빼놓고는 전부 박빙 지역이다 이렇게 예.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서울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야권의 입장에선. 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박빙이라고 봐야 되고요. 2, 3% 안에서 결정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 지금 충남이죠. 충남의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격차가 있는 것 같은데 충북의 이시종 후보가 나온 충북 같은 경우도 결코 낙관할 수 없는 그런 혼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정말 몇천 표 차이로 갈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정책적인 어떤 부분이 그 부각이 되긴 했는데 막판으로 가면서 정말 극렬 혼탁으로 치달아가고 있었고 예. 그런 모습들은 결과적으로는 보수층들의 단단한 결집들을 더욱더 불러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정말 박빙의 승부가 나올 것 같다. 몇 가지
그 박빙 중에서도 그 포인트들이 있다고 보는데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포인트가 네. 대표적인 포인트가 그 광주 같은 경우는 무소속이지만 실제로 그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어떤 형태가 그 광주 시민들의 그 민주화의 성지의 자존심을 갖다 건드리는 그런 상황들이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서 박빙의 승부가 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야권이 민주화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는 광주에만 가서 읍소를 하면 그리고 야권의 대표로 야권의 얼굴마담으로 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모든 것들이 뒤에서 뒷받침되는 그런 착각들을 했었는데 예. 그렇지 않다. 확실한 대안과 민주적인 절차 이제는 민주적인 절차까지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들 속에서 형식과 내용의 민주성들을 확실하게 확보하지 않는다면 결코 대안 세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광주의 민심들이 보여줬다. 이걸 단지 무슨 계파 간의 싸움이다. 혹은 뭐 계파의 어떤 그 조직들에 의해서 이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만 본다면 제대로 된 민심을 읽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네. 생각들이 듭니다. 이제 오늘이 지방선거 날이죠. 예. 네. 유권자가 유념해야 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실 분들께 그 한 표 행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선관위 사이트에 반드시 좀 들어가 보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도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숙지를 하시고 가셔야 되고 또 오늘은 절대로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이나 혹은 그 어떤 그 직접적인 호소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SNS에 올리셔서는 안 됩니다. 사진이 노출돼도 안 되고요. 그런 일 때문에 나중에 그걸로 사법당국의 그런 어떤 수사를 받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한 표, 정말 중요한 한 표입니다. 이 한 표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방선거를 여권이 승리하는 순간 끔찍한 인연이 또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차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은 새누리당한테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오히려 합리적인 그 보수 인사들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분명히 져야 된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선거는 이겨야지 맞는 것이지만 새누리당이 새로운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져야 된다. 그래서 반성하고 대안을 찾는 모습들을 가져가야 된다. 심지어는 아주 대놓고 그런 얘기도 하세요.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번 선거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정책 담론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무상교육의 문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부 그 민주진보 교육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또 보육 그 교사들의 공무원 문제, 이런 문제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 어떤 기구들과 위원회들이 설치돼야 되는지에 대한 참신한 대안들이 또 모색되고 있는 모습들도 있어요. 이런 정책 대안들을 새누리당이 받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또 받아간다면 또 새누리당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떠나서 예. 우리나라가 정말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선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그런 원리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표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특정한 어떤 정파, 특정한 어떤 정당에게 유리한 그런 투표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최소한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으로라도 해주셔야,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4년 동안 우리가 사는 곳에서 활동할 일꾼을 뽑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아직 안 하셨나요? 지참하실 준비물은 신분증뿐입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투표소만 입력하세요.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도착하시면 투표용지를 받거든요. 시도지사는 흰색, 교육감은 연두색, 구청장 시장 분수는 노란색, 시도의원 선거는 또 연두색, 구시군 의원 선거는 청회색, 당만 찍는 비례대표 시도의원은 하늘색, 역시 당만 찍는 구시군 의원 선거는 연미색입니다. 도장을 찍으시고 잘 말랐나 확인하시고요. 한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단 기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은 금지돼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예요. 늦지 말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빠짐없이 투표하세요. 아,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은 오늘 푹 쉬셔도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접하세요. 공동체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도 있는 세상, 그런 세상 만들어요.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국민라디오 팟빵 공동기획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국 각지의 국민라디오 통신원 연결해서 투표장 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경옥 통신원 계십니까? 네, 여기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 2동 제1투표소입니다. 네. 저는 똑똑이 엄마 김경옥이고요. 예. 예. 이른 아침 고생 많으십니다. 예. 지금 지금 투표장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네. 예, 투표장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예. 어제까지 비가 내렸는데 지금 보니까 하늘이 지금 파랗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오는 길에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6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이 이미 투표하고 이렇게 가시고 계셨고요. 예. 지금 현재도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이 투표하러 오고 계십니다. 아, 예. 김경옥 통신원께서는 이른 아침에 이렇게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는데, 예상대로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외였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난번 선거보다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아서. 네네. 역시 새벽 시간은 이 나이 드신 노인분들의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요. 예. 예, 비가 그쳤으니까, 오전, 지나고 오후 되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투표하신 분들 얘기를 좀 나눠보신 게 있습니까? 얘기를 못 나눴고요. 네네. 좀, 어제도 그렇고, 얘기를 나누기가, 좀 분위기가 좀 살벌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예. 느낌 때문에 말 붙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워서. 이번 선거가 유난히 네. 사람들이 뭔가를 말하는데, 느낌이 이렇게 말 걸기가 어렵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시국 상황이 좀, 예.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곳에 후보자는 누가 나왔습니까? 예, 후보 나온 분들을 좀, 인천광역시 광역단체장으로는요. 예. 현재 시장이신, 새정치민주연합의 송영길 후보. 네. 그 다음에 새누리당의 유정복 후보.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의 신창현 후보. 이 광역 후보로 나왔고요. 좀 이 광역 후보 중에서 이제 눈여겨볼 대목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이 송영길 후보가, 저희가 사는 곳이 송도 신도시 국제도시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예. 송윤길 후보가 이쪽에 DCF를 유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 로직스 이런 큰 대기업들을 좀 유치하면서 송도에서 좀 인기가 있습니다. 송 후보가. 예. 예. 그래서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의 유정복 후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분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분인데요. 예. 그래서 이 송영길 현재 시장인 송영길 후보를 이제 꺾기 위해서 차출돼서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는데 세월호 사건 터지기 전에 바로 그 장관직을 놔두고 이쪽 인천으로 인천의 후보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예. 예. 이렇게 많은 후보자들이 나왔는데 아직 그 김경옥 통신원께서는 투표 안 하신 거죠? 아니, 전 투표를 이미 했고요. 이미 하셨어요? 예. 투표소 분위기도 좀 계속해서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인천의 김경옥 통신원 연결해봤고요. 계속해서 광주로 갑니다. 정영진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여기는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동 제7투표소에 나와 있는 정영진 통신원입니다. 네, 현재 그 투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와서 직장에 다니는 오늘 출근해야 될 40대 직장인들이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곳 후보자가 누가 나왔나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광주광역시장 후보로는 지금 7분이 나오셨는데 새누리당의 이정재 후보,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후보, 예. 그다음에 통진당의 윤민호 후보, 노동당의 이병훈 후보, 그다음에 이제 물론 단일화는 이렇습니다. 무소속의 강훈태 후보, 또 무소속의 이병환 후보 7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 저기 정영진 통신원께서는 오늘 아침에 투표장 분위기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지금 아직 이른 시간이라 약 30여 분의 분이 그 유권자가 나와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로 지금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투표는 하셨는지요? 예, 나오자마자 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이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각지의 국민라디오 통신원 연결해서 투표장 표정 살펴봤습니다. 국민라디오 팟빵 공동기획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 시간 주요 뉴스를 해설해 주실 분입니다. 김용민 라디오 제작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3,000여 개 투표소에서 실시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녁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종료와 함께 투표함이 수거되고 개표 작업에 들어가게 돼서 이르면 밤 11시쯤에 당선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하지만 전국적으로 박빙의 경합 지역이 많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죠. 그래서 내일 새벽쯤에야 당선인이 확정되는 지역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예.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 투표율 예상보다 높았죠. 그래서 이제 이번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이 60%를 뛰어넘을 수도 있지만 닷새 동안의 황금 연휴의 영향으로 투표율이 평년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여야 모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부동층의 표심 향배,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나타났던 세대 간 대결이 재현될지 여부, 그리고 세월호 희생학생 또래의 자녀를 둔 40대, 50대 학부모들의 투표 성향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은 사전투표와는 다르게 유권자들의 주민등록지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반드시 자기가 등록돼 있는 예. 주민등록지 거기서만 투표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투표소를 못 찾아서 애먹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네, 글쎄 말입니다. 2011년 12.6 지방선거 당시에 그 박원순 후보가 나왔을 때였죠. 그때 투표소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웹 주소. 예. 이게 한 출근 시간에 2시간 다운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선거 공작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말이죠. 자,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각 가정에 배포된 그런 투표 안내문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까지 가실 것도 없이 예. 포털 사이트 다음 네이버 가셔서 투표소 찾기. 투표소 찾기. 이렇게만 입력하시면요. 아주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 네이버 가셔서 투표소 찾기 이렇게 입력하셔서 확인하시면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투표소 가실 때에는
신분증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같은 거 이렇게 갖고 가셔도 되고요. 이도저도 안 보인다 싶으시면 여권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투표가 끝나면은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봉쇄하고 봉인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예. 투표 관리인이 서명해서 봉인하는데요. 고유 식별 번호가 내장된 전자칩을 통해서 투표함 바꿔치기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밝히고 있는데요. 예.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참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예. 자, 개표는 투표함이 총 252곳의 개표소에 도착하는 대로 시작되고요. 국민 공모로 선정된 인원을 포함한 개표 인력 10만 7,335명이 투입이 됩니다. 일반 투표와 사전 투표를 구분해서 수작업으로 개표를 하고요. 사전 투표 결과는 따로 집계합니다. 이번 선거는 18대 대선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면서 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분기점이기 때문에 여야로서는 그야말로 정치적 명운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또 관심사가 바로 투표율이 아닐까 싶은데, 예. 네. 6사 지방선거 투표 마감 시간인 오늘 오후 6시에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 대한 출구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 조사 결과가 주목이 되네요. 예, 출구 조사 결과는 딱 한 군데에서 합니다. 예. 바로 KBS, MBC 3사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3사가 따로따로 출구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3사가 합동으로 하고요. 이번 선거에서 출구조사를 하는 곳은 이곳 단 한 군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 윤곽이 나오는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는 시각은 밤 11시경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예. 따라서 유권자들은 투표 마감 직후부터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까지 방송사 출구조사를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 분위기를 읽을 수 있게 될 텐데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의 지상파 3사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50.1%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앞선다, 이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예. 48.9% 문재인 후보, 이렇게 출구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실제 투표 결과에서 박근혜 51.6, 문재인 48로 이렇게 기록이 돼서 출구조사 결과가 대체로 적중했다는 평가입니다. 예. 출구조사가 대면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전화 여론조사를 통한 예측조사보다 정확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곳곳에서 박빙의 판세가 형성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출구조사에서 혼전 또는 경합으로 분류되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이번 이 출구조사를 보고 곧바로 환호하거나 또는 멘붕에 빠지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사전투표.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11.49% 아닙니까? 상당히 높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출구조사를 안 했어요. 모르는 겁니다. 최종 투표율이 60% 안팎을 기록할 경우 말하자면 6분의 1 가량의 표본이 출구조사에서 잡히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출구조사를 맡은 여론조사 업체 역시 바짝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마련했나 봐요. 뭐 사전투표 실시 직후에 발표할 성별, 세대별 상세한 사전투표율 통계자요. 예. 그리고 지난 1일부터 3일 별도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정한다는 그런 구상을 지금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전화 여론조사를 통한 예측조사의 경우 대면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출구조사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지난 18대 대선 방송사별 출구조사에서도 나타난 만큼 여론조사 업체의 보정 작업이 어느 정도 완벽할지는 과거의 선례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시 정각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환호하거나 혹은 멘붕에 빠지거나 이러기는 너무 좀 이른 면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6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최소한 6분의 1이면 전체 몇 %입니까 이게? 6분의 1이면 몇 %인가요 그게? 15%인데. 예, 예. 16, 17% 정도 되겠군요. 예. 16, 17% 정도의 최대 오차가 발생한다는 그런 추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한 20% 차이로 앞서지 않는 이상은 이건 뭐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으로서는 말 그대로 명운을 건 한판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시도지사와 교육감에서 무려 3,952명을 뽑습니다. 이번 선거의 평균 경쟁률은 2.25대 1인데요. 유권자들은 투표를 두 번에 나눠서 해야 하는데 첫 번째 기표 때는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그리고 교육감 이렇게 3명을 뽑습니다. 예. 정승두 아나운서가 서울 어디 사시죠? 저는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그러면은 네. 처음에 받았던 그 3장은 서울시장, 예. 마포구청장, 그리고 예. 서울교육감을 선출하게 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4장의 투표용지를 또 봤는데요. 지역구 시도의원, 그리고 구시군 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그리고 구시군 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말이죠. 서울시 의원을 먼저 뽑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포구 의원을 뽑게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 의원을 한 명 더 뽑는데 그는 비례대표를 뽑는 겁니다. 예. 여기는 정당을 기표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인물, 한 번은 이렇게 정당을 뽑게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바로 마포구 의회 비례대표 의원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포구 의회 의원 인물 하나, 정당 하나 이렇게 해서 4장을 이렇게 받게 돼서 거기서 기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는데요. 예. 당선자 윤곽은 밤 11시 전후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라고 제가 벌써 3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밤 11시 저는 이건 뭐 언론의 이런 예측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자, 사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나 각 당의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여야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을 텐데 예. 부동층이 한 25% 정도 잡히고 있으니 이게 뭐 25%포인트 차로 이기고 있는 후보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부동층이 전부 다 한쪽으로 쏠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하간 지금 이 결과를 예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그 여야 지도부의 동선을 보면은 어디가 급한지를 알 수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 어제 당 지도부는 유세 일정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마무리했습니까? 예.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판세를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여야 지도부가 어디로 가느냐. 거기가 지금 상당히 몰린다 혹은 추격당하고 있다 혹은 박빙의 우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새누리당 지도부 부산을 출발해서 대구, 대전을 거쳐서 수도권으로 북상했습니다. 뭐 전국을 다 다닌 것 같지만 보시다시피 부산, 대구, 대전, 수도권 혼전 지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예. 전국의 그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그리고 또 당 중진 또 지도층 모두가 뭐 그야말로 도와달라 이렇게 육필로 쓴 팻말을 들고 예. 뭐 1인 시위 비슷한 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물론 한 사람의 그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뭐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방법. 이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먹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뭐 이게 반대편에서 봤을 땐 굉장히 유치하고 웃기고 아니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를 했나? 뭐 전에는 또 뭐 지방선거가 지역 일꾼 뽑는 선거지 중앙 정치권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는 또 박근혜 대통령 앞세워가지고 동정 여론에 호소하고 있는 거. 이게 과연 타당한가?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지만은 여권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약효가 먹힌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 노년층, 장년층들에게 호소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간의 판세만 놓고 이렇게 야권이 아무래도 강세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하시다가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점. 이건 분명히 야권 지지자들은 알아야 될 대목입니다. 특히 제가 지금 판세를 좀 보니까 말이죠. 예. 충북, 인천, 강원 여기 넉놓고 있다가는 야권 상당히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권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야권의 움직임은 광주였습니다. 여기는 뭐 새누리당 후보를 상대로 한 그런 선거전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 이게 과연 타당한 막판 선거 전략인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안철수 공동대표 측 인사인 윤장현 후보에 대한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전략공천으로 혼전 양상이 빚어지니까 막판까지 광주에서 힘을 쏟고 있는 양상입니다. 수도권은 뭐 안심해도 된다는 건지, 물론 수도권에서도 당 지도부가 나서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과를 좀 지켜봐야죠. 만약에 수도권에서 뭐 이상 현상, 지금까지 뭐 아무래도 우세 기조였던 것이 뒤집혀서 선거 패배라고 규정할 만큼의 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예. 광주에만 신경 썼던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그 행보에 대한 그런 추궁과 비난이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 그 서울도 어제 좀 많이 뜨거웠잖아요. 예. 간략하게 좀 전해 주시죠. 뭐 정몽진 서울시장 새누리당 후보 같은 경우 동대문 청평화시장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 이런 곳을 다니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박원순 서울 3년의 실정과 농약 급식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주목되는 부분은 서대문, 은평,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중랑, 강진, 성동구 같은 강북 지역을 돌았다는 점입니다. 강북 지역 일부 기초단체 같은 경우 구청장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모양인지 예. 강북을 돈 동선이 상당히 주목되고요. 새정치연합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 잠실역 만남의 광장 분수대에서 16분 동안 선거운동을 중지하고 침묵 유세를 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직도 구조되지 못한 16분의 생활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16분 동안 침묵 유세를 진행했는데 끝까지 조용한 선거,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지만 계속 상대 후보가 서울 미래 비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정책 경쟁을 하지 않고 인신공격을 해서 아쉬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용민 라디오 제작 팀장이었습니다. 자, 게시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리기사님께서 나도 씻고 투표장 앞에서 지켜봐야겠어요 라는 글 올려주셨고요. 코코제주님께서는 아들과 딸과 손잡고 투표하고 왔어요 하시면서 아드님이죠? 그리고 따님이겠죠. 인증샷 올려주셨습니다. 자, 1부 애니아의 노래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